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한화나 롯데 같은 재계 7위 대기업이 단 일주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부도가 나서? 아닙니다. 회장이 돈을 횡령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이 2조 원짜리 거대 기업이 산산조각난 이유는 고작 대통령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이키보다 비쌌던 대한민국 운동화 브랜드, 미국 시장을 씹어먹던 프로스펙스의 신화가 권력자의 기분 하나에 도축당해버린 사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벌어진 가장 야만적인 기업 학살, 국제그룹의 몰락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1947년 부산의 허름한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창업주 양정모는 27살의 청년이었는데 해방 직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고무신 사업에 뛰어들었거든요. 당시 한국은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했고 신발이라는 게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양정모는 이 시장을 파고들어서 왕자표 고무신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품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해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죠. 부산 사람들 사이에서 왕자표 아니면 신발도 아니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면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됐는데 이게 오히려 양정모한테는 기회가 됐거든요.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몰려들면서 신발 수요가 폭발했고 군납 사업까지 따내면서 회사 규모가 급격히 커졌습니다. 1950년대 후반이 되면 국제상사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키워서 본격적인 수출 사업에 뛰어드는데 여기서 양정모의 진짜 장사 수완이 드러납니다. 당시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시장에만 집중했는데 양정모는 일찌감치 해외로 눈을 돌렸거든요. 196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상사는 미국 신발 브랜드들의 OEM 생산을 시작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같은 회사들이 한국의 신발 생산을 맡기기 시작했는데 국제상사가 그 중심에 있었던 거죠. 당시 한국의 인건비가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됐으니까 미국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이득이었고 국제상사 입장에서는 선진 기술을 배우면서 돈까지 버는 일석이조였습니다. 1970년대가 되면 미국인 10명 중 1명은 국제상사가 만든 신발을 신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성장했거든요. 근데 양정모 회장은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는 걸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OEM으로 돈을 벌면서도 속으로는 항상 불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하청을 타나, 돈이 없어서 하청을 하나, 왜 맨날 남의 브랜드만 만들어줘야 하냐. 실제로 국제상사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나이키 본사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오히려 배워갈 정도였으니까요. 양 회장 입장에서는 억울했던 겁니다. 똑같은 신발을 만드는데 나이키 로고 붙이면 $100, 국제상사 로고 붙이면 $20밖에 못 받는 현실이요. 그래서 1981년 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자마자 양정모 회장은 승부수를 던집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토종 스포츠 브랜드 프로스펙스를 런칭한 거죠. PRO, SPCS라는 이름은 프로페셔널 스펙스, 즉 전문가 사양이라는 뜻이었는데 양 회장의 자존심이 그대로 담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도 세계 최고 품질의 신발을 만들 수 있다. 하청업체가 아니라 당당한 브랜드로 경쟁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죠.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8 서울올림픽 공식 후원사로 선정되면서 프로스펙스는 국민 브랜드로 떠올랐거든요. 당시 한국 사람들한테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가적 프로젝트였고 거기에 한국 브랜드가 공식 후원사로 참여한다는 건 엄청난 자부심이었죠. 프로스펙스 운동화는 나이키보다 비싸게 팔렸는데도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백화점에 입고되면 몇 시간 만에 동이 났고 프로스펙스 운동화 한 켤레 사려고 새벽부터 줄 서는 풍경이 뉴스에 나올 정도였거든요. 신발 사업으로 번 돈을 바탕으로 국제그룹은 문어발식 확장을 시작합니다. 연합철강을 인수해서 철강 사업에 진출하고 조광무역으로 종합상사 역할을 했으며 국제토건으로 건설 사업까지 손을 뻗었죠. 계열사가 21개에 달했고 직원 수만 38,000명이었습니다. 재계 서열로 따지면 삼성, 현대, 럭키금성, 대우, 쌍용, 다음가는 7위였는데 부산에서는 삼성이 부럽지 않은 황제였죠.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국제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향토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문제는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작됐습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되고 12.12 군사 반란으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정권의 정당성이 약했거든요. 총칼로 권력을 잡았으니 국민들 눈치를 봐야 했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일회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재벌들한테 돈을 걷기 시작했는데 명목상으로는 사회 환원이지만 실제로는 통치 자금을 상납하라는 거였죠. 삼성, 현대, 럭키금성 같은 대기업 총수들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병철,
정주영 같은 회장들은 수십억 원씩 현금 보따리를 싸서 갖다 바쳤고 정권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했습니다. 사업하려면 정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걸 뼛속속 깊이 알고 있던 거죠. 근데 양정모 회장은 좀 달랐습니다. 평생 부산에서 신발만 만들던 사람이라 정치적인 감각이 없었거든요. 양정모 회장의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기업이 세금 잘 내고 물건 잘 만들면 된 거 아니냐? 무슨 돈을 또 내라는 거냐? 그는 정치 자금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싫었던 겁니다. 남들이 현금 들고 청와대로 갈 때 양 회장은 어음으로 끊어주거나 액수를 적게 냈다는 소문이 돌았죠. 정권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다른 재벌들은 다 고분고분한데 저 부산 촌놈만 버티고 있으니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1984년 총선 때 터졌습니다. 당시 전두환 정권은 부산 지역에서 여당 후보들을 밀어주기 위해 지역 기업인들한테 적극적인 선거 지원을 요구했거든요. 돈도 내고 행사에도 참석하고 직원들 도원해서 유세도 도와달라는 거였죠. 양정모 회장도 당연히 참 요청을 받았는데 하필 그날 폭설이 내렸습니다. 양 회장이 행사에 늦게 도착했고 도착해서도 태도가 소극적이었다는 보고가 올라갔죠. 이게 전두환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독재자한테 영린이란 게 뭔지 아시죠? 용의 목 아래에 걷고 난 비늘인데 이걸 건드리면 용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는 거거든요. 전두환한테 국제그룹은 그냥 태도 불량한 기업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국제그룹? 그 친구들 태도가 불량해? 맛 좀 보여줘?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금융권이라는 사냥개들이 풀렸습니다. 당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은 정부 통제하에 있었거든요. 은행 인사권을 정부가 쥐고 있었고 대출 한도나 금리도 정부 지침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특정 기업의 돈줄을 끊는 건 일도 아니었죠. 국제그룹의 주거래 은행이었던 제일은행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회장님, 만기된 어음 막아주기 힘듭니다.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연장해주던 대출을 갑자기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거죠. 자금 회전이 생명인 기업한테 돈줄을 끊는다는 건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히 국제그룹처럼 계열사가 많고 사업 규모가 큰 회사는 하루에도 수십억 원이 오가거든요. 은행에서 막아주던 어음이 막히면 거래처 결제가 안 되고 거래처 결제가 안 되면 신용이 무너지고 신용이 무너지면 다른 은행들도 대출을 회수하려고 달려듭니다.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양정모 회장은 급하게 서울로 올라와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읍소했습니다. 청와대, 경제기획원, 재무부, 은행 본점 다 할 수 있는 곳은 다 찾아갔죠. 살려만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평생 자존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무릎까지 꿇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경제 관료들은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위에서 결정이 난 일이었으니까요. 1985년 2월 TV 뉴스 속보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정부 부실기업 정리 차원에서 국제그룹 해체 발표.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신문 한 면에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냈던 회사가 부실기업이라고요? 부도가 난 것도 아니고 법원 판결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체를 발표하다니 이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해체 과정은 마피아 영화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정부는 국제그룹 계열사들을 조각조각 찢어서 다른 재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마치 사냥감을 잡아서 고기를 분배하듯이요. 알짜배기였던 프로스펙스 본사는 한일그룹에게 넘어갔고 연합철강은 동국제강에게, 국제건설은 극동건설에게 헐값에 팔렸습니다. 인수 조건이요? 정부가 특혜금융까지 지원해주면서 자 이거 가져가서 먹어 라고 떠먹여준 꼴이었죠. 인수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횡재였습니다. 멀쩡히 돌아가는 회사를 시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인수하면서 정부 보증 대출까지 받았으니까요. 반면 국제그룹 임직원 38,000명은 하루아침에 회사가 공중분해되는 걸 그냥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년 넘게 다닌 회사 났고 어떤 사람들은 새 주인 밑에서 일해야 했죠. 부산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우리 향토 기업을 서울놈들이 뺏어갔다며 거리에서 울분을 토했거든요. 이 사건이 소름 돋는 건 부실기업 정리라는 명분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국제그룹 재무구조를 보면 부채 비율이 다른 재벌들하고 비교해도 특별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삼성이나 현대도 비슷한 수준이었고 오히려 흑자를 내는 계열사가 더 많았습니다. 프로스펙스는 미국 수출길이 막 열려서 달러를 쓸어 담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연합철강도 호황을 누리고 있었죠. 부실이라고 할 근거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럼 왜 국제그룹이었을까요? 진짜 부실해서 망한 게 아니라 권력에 밉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였던 거죠. 다른 재벌들한테 보내는 경고장이었습니다. 봤지? 말 안 들으면 적골 난다. 이 광경을 본 다르벌 총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대통령 말 안 들으면 내 회사도 내일 아침에 사라질 수 있겠구나.
그 뒤로 일의 재단에 들어가는 돈 액수가 확 늘어났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양정모 회장은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화병으로 시력을 거의 잃을 정도로 고통받았고, 한때 부산의 황제였던 사람이 서울 변두리에서 은둔 생활을 해야 했죠. 평생 바쳐 일군 회사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지켜보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는 정권이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고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1987년 민주화 운동으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나고 1988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섰지만 양정모 회장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노태우도 전두환의 후계자였으니까요. 진짜 기회가 온 건 1993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였습니다. 양정모 회장은 드디어 소송을 걸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옵니다. 정부의 국제그룹 해체 조치는 위헌이라. 헌법재판소는 명확하게 판시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강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요. 부실기업이라는 명분도 사실과 다르고 해체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으며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을 해체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거였죠. 양정모 회장은 법적으로 이겼습니다. 8년 만에 억울함을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갈기갈기 찢겨서 다른 주인 뱃속으로 들어간 뒤였거든요. 프로스펙스는 한일그룹이 가져갔다가 또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연합철강은 동국제강의 일부가 됐으며 다른 계열사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돌려받을 회사가 없었던 거죠. 위헌 판결이 뭔 소용입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양정모 회장은 재기를 꿈꿨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때 재계 7위였던 사람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나이도 많았고 자금도 없었고 무엇보다 건강이 버텨주지 않았거든요. 그는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2009년에 쓸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9세. 부산의 흙바닥 공장에서 시작해 세계를 호령했던 신발왕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최후였죠.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프로스펙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법정 관리까지 거치면서 예전 위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한때 나이키보다 비쌌던 브랜드가 이제는 가성비 운동화 취급을 받고 있죠. 지금은 LS그룹 계열사로 근근히 명맥만 잇고 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프로스펙스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였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980년대에 나이키를 긴장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아시아 브랜드, 전 세계 운동화 시장을 제패할 뻔했던 기술력이 정치 자금이라는 더러운 돈노름과 독재 권력의 기분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만약 국제그룹이 살아남았다면 어땠을까요? 프로스펙스가 나이키, 아디다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도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가 있었을 텐데 그 가능성이 권력자의 심기 하나에 날아가 버린 거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섬뜩합니다. 우리는 시장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인다고 믿지만 국제그룹 사태는 보이는 주먹이 시장을 박살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요. 기업가가 소비자를 무서워해야 하는데 정치를 무서워해야 하는 나라, 기술 개발보다 줄 서기가 더 중요한 나라, 그 야만의 시대가 낳은 가장 큰 피해자가 국제그룹이었습니다. 혹시 신발장에 프로스펙스 운동화 한 켤레 좀 있으신가요? 단순히 촌스러운 옛날 브랜드가 아닙니다. 그 로고 안에는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힌 기업가의 피눈물과 강제로 꺾여버린 대한민국 브랜드의 잃어버린 날개가 숨어 있거든요. 정치가 경제를 집어삼키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40년 전 사라진 재계 7위 기업이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충격적인 기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